자,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니다. 사건 초기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타살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CBS 취재로 속속 드러나면서 이 사건을 부르는 말도 이젠 부산 모녀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죠. 이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지 부산 CBS 박진홍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 이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네. 9월 12일 낮에 부산 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10대 딸 이렇게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발견자는 10대 아들이었는데요. 네. 다른 방에서 자다가 깨서 나와보니까 엄마와 누나가 숨져 있었고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검안 소견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네.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이후 숨진 어머니가 차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고 딸의 휴대전화도 사라졌다가 닷새 뒤에 건물 밖에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사실이 저희 C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네. 타살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모녀의 사인이 질식사로 확인이 됐고 네. 모녀와 생존한 아들 몸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수면제요. 경찰은 2달이 넘게 수사를 이어간 끝에 모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 50대 여성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네. 검찰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A씨라는 결론인데 수사기관은 이웃인 A씨를 왜 범인으로 지목했습니까? 네, 검찰이 지난 6일 A씨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밝힌 공소 사실을 보면 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웃 주민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나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그 가족들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까지 받는 상태로까지 상황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웃이 가지고 있던 그 시가로 600만 원 정도 되는 기금속을 노리고 범행에 나서게 됐다. 그렇군요. 그 앞서 설명드린 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차고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 기금속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걸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금품을 노린 살인이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나왔습니까? 네, 국가수 분석에서 숨진 모녀와 생존한 아들 몸에서 네. 같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이 됐었잖아요. 검찰이 설명한 그 수면제의 정체는 바로 몸에 좋은 도라지차였습니다. 몸에 좋은 도라지차에 몸에 안 좋은 수면제가 들어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피고인 A씨는 몇 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약에는 마약과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A씨는 범행에 나서기 전에 이 네. 약을 절구로 빻아서 계획된 범행이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에 타서 녹였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해 9월 11일 밤에 이 물을 들고 모녀의 집을 찾아가서 몸에 좋은 도라지차다. 네. 한번 마셔봐라. 네. 이렇게 건넨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신 모녀와 막내 아들까지 3명이 모두 의식을 잃게 됐고요. 네. 다음날 새벽 2시쯤에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고 깨어납니다. 그러자 A씨는 40대 어머니를 먼저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일단 이 A씨는 어머니를 먼저 살해를 하게 되고 이어서 딸 10대 C양도 둔기와 휴대전화로 안면부를 가격하고 호흡기를 막아서 숨지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살인사건 현장인 집에서 이 막내 아들이 생존한 건 그나마 다행처럼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숨진 모녀를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막내 네. 아들인 10대 D군이었죠. 네. 그래서 사건 초기 기사 댓글에는 D군이 혼자 생존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D군이 의심된다 이런 내용이 간혹 달리기도 했었는데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D군 역시 이 약물이 든 도라지차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그렇죠. 낮에 깨어나 보니 엄마와 누나가 숨져 있는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을 겪은 피해자인 거죠. 그렇네요. 게다가 발견 당시에 어머니가 이불을 덮은 채 숨진 상태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알려준 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A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부인합니다. 혹은 시인한다. 네. 네, 부인한다 혹은 시인한다. 네네. 이런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았다. 예, 다만 A씨가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검찰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한 다음에 검토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입장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네.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입장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증거나 진술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재판 내용과 결과도 저희가 계속 취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계속 취재하셔서 법원 판결이 나고 다시 자리에 모셔서 이 부산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부산 CBS 사건팀 박진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